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영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여러분 35쪽에 자 7번째 계정의 의의가 나와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계정과 그 다음에 분계 그리고 정계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자, 계정입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계정. 계정은 계산하는 계정이 뭐냐? 어카운트라고 하죠. 약자로 AC라고 합니다. AC, 어카운트. 그러면 이 어카운트는 뭐냐면 계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카운트, 계산하다 이거죠. 그러면 계정이 뭔가요? 그러면 계산하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장소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계정. 여러분 계정이 뭔가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계산하는 장소를 우리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계정하고 계정 과목을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계정은 뭐고 계정 과목은 어떤 건 뭐냐 이거지. 어떤 게 넓은 의미일 것 같아요? 예? 계정이 넓은 의미예요? 계정 과목이 넓은 의미예요? 여러분 계정이 넓은 의미입니다. 계정이 넓은 의미고요. 얘가 좁은 의미입니다. 이 계정은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폴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자, 컴퓨터에요. 컴퓨터에 회계라는 어카운팅, 회계라는 어카운팅, 어카운팅이라는 회계 폴더를 클릭해 보니까 컴퓨터에 회계라는 폴더를 클릭해 보니까 폴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교재 다 있으니까요. 자, 회계라는 폴더를 클릭해 보니까 폴더가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폴더가 하나 나오겠고요.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폴더. 그 다음에 하나는 폴더를 클릭해 보니까 포괄손익계산서라는 폴더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회계에는 재무상태표 계정과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나눠지고요. 이 재무상태표 계정을 다시 클릭해 보니까 폴더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자산계정이라는 폴더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계정이라는 폴더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계정이라는 폴더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폴더를 클릭해 보니까 수익계정이라는 폴더가 나오겠고 하나는 비용계정이라는 폴더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다 폴더예요. 그런데 이때 재무상태표 계정과 뭐라고 있다고요?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계정. 그러면 이 자산계정을 클릭해 보니까 여러분 파일이 쏟아집니다. 뭐가 쏟아져요? 파일이 쏟아집니다. 이 안에 누가 있는 거냐 이거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현금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금. 근데 이 예금에서 가장 중요한 예금이 뭐죠? 당좌예금. 다시 하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예금.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안 쓸게요. 매출채권, 대여금, 그죠? 미수금, 그죠? 선급금. 이러한 파일이 쏟아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채계정도 보니까 파일이 쏟아집니다. 굉장히 많죠? 이 부채계정에는 4가지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무슨 채무? 매입채무. 중요한 것만 생각할게요.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뭐라고 그래요? 미지급금.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돈을 빌려온 돈을 뭐라고 그러죠? 단기 차입금, 차입금.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뭐예요? 선수금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하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계정 과목이라고 하죠. 이걸 무슨 과목이라고 그래요? 계정 과목. 여러분도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김양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고요. 자본 계정에는 뭐도 있고 자본금도 있고 뭐도 있더라? 잉여금도 있더라. 기억나시죠? 자본 계정에는 자본금도 있고 잉여금도 있더라 이거죠.
수익 계정을 보니까 수익의 왕이 누구죠? 매출이라는 거 아시겠죠? 수익의 왕이 누구예요? 매출. 이자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집세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임대료. 이러한 파일이 쏟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자, 비용에 뭐 있나요? 비용의 왕은 누구죠? 매출 원가. 따라서 수익의 왕은 누구예요? 매출. 비용의 왕은 매출 원가. 그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면 뭐라 그러죠? 이자 비용. 안 써도 됩니다. 이자 비용. 집세를 지급하면 뭐라 그래요? 임차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그죠? 자꾸 또 잊어버리니까 다시 합니다. 집세를 지급하면 뭐라 그래요? 임차료. 이러한 계정 과목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계정과 계정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 페이지 35쪽에 쭉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저 밑에 보면 8번째 계정의 분류가 나와 있죠?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36쪽에 9번째 계정 기입법칙이 나와 있죠? 그래요. 계정 기입법칙. 자, 그러면 계정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계정은 어떻게 생겼나요? 보면 계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다 좀 할까요? 계정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T 있죠? 이거 알파벳 요 T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산 계정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계정? 부채 계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본 계정. 자본 계정.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수익 계정.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계정? 비용 계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모든 계정이 모아져 있는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은 모든 계정이 모아져 있는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이 가로를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계정 기입법칙이거든요. 계정 기입법칙.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분 거래의 결합관계 살펴봤죠? 거래의 결합관계 또는 계정 기입법칙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자산은 어디에서 증가하지요? 차변, 대변.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지요?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증가가 나타나는 거죠. 자산은 어디에서 감소되죠? 대변에서 감소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부채는 어디서 증가하죠?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자본은 어디서 증가하죠, 여러분?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어디에서 감소하죠? 차변에서 감소됩니다. 이렇게.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에서 감소하더라 이거고요. 부채와 자본은 증가가 대변에서 증가되고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죠? 대변에서 발생합니다. 비용은 어디서 발생하죠? 차변에서 발생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응? 여러분 발생의 반대가 뭐예요? 뭐예요? 소멸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비용의 소멸 이거죠. 그러나 이 수익과 비용의 소멸은 언제 때만? 결산 때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우리 총계정 원장을 계정을 한번 계정 기입법칙 뭐라고 그런다고요? 계정 기입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해요. 대변에서 감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 차변에서 감소하고,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되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자,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됐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가 여러분 40문제 출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에 60